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3.5%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상단이 5.5%인데 2% 차이가 납니다. 지금 2023년도 초에 3.5죠. 계속 7차례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동결시켰습니다. 사실은 인상시켜야 되죠. 그러나 동결시킨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올해 경제성장률이 말이죠. 1.4%를 될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1.3%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지금 한국은행이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3연속 성장률을 낮춰잡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가계부채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로 말이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와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PF 자금이 너무 많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 부담이 너무나 가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실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소비자 물가가요 2% 이내에 들어가야 금리를 내릴 텐데 내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인하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주택가격도 그런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제2의 하락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말이죠. 가계부채가 1875조 원에 지금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금 0.7명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합계 출산율이 더 떨어질 수가 있고요. 내년도에 가면은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요, 이런 저출산으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17년 동안 무려 380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적어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65세 인구 대비 말이죠. 20대와 30대 인구 비율이 0.5 미만이면은 소멸 위험 지역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226개 시군구 중에서요,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은행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고용을 확대해야 되겠다. 바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좀 증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게 되면은 육아휴직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그리고 사교육 경쟁 완화를 해서 사교육비가 절감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뉴욕타임즈가 말이죠. 2060년에 가면은 한국의 인구가 3,5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급락한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방치된 노인 세대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황폐화된 고층 빌딩과 위령 도시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가 없는 젊은 세대들이 대한민국에 살 수 없으니까 해외로 이민을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은 크나큰 사회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17년 동안 말이죠, 380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는데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애를 낳게 되면 1인당 5천만 원씩 준다 해도 760만 명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국가가
키워준다는 그런 통큰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값을 내려야 됩니다. 예, 전세자금도 올라가지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집을 사겠습니까? 벌어들인 소득 가지고 살기도 힘든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러한 주택가격을 인하시키고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고요. 그들이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자녀들이 연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국가가 조성하고 천문학적으로 물량 공급 확대하고 집값을 떨어뜨리면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를 절대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줄여야만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감히 주장해 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